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유치장 생활 모습이 전해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유아인 씨가 2종의 마약을 추가로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서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 먼저 짚어보죠. 정유정을 신고한 택시기사에게 표창장 등이 전달이 될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택시기사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이라고요. 첫 번째, 저는 택시 기사분이 아니었다면 예. 이 사건은 덮일 수 있는 사건이고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그 시민의 어떤 그 정신으로서 범죄를 발견하고 또 범죄를 진압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해주셨다. 예. 분명히 우리는 표창을 해야 되고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이렇게 운전하라고 가시는데 진짜 이렇게 자기 딸 같은 그 학생이 그냥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태워줘야겠다 싶어서 캐리어를 이제 그 뭐 잡고 트렁크에 넣고 이제 가는 중에 예. 이제 내리는 과정에 그 트렁크를 이제 다시 트렁크를 열어서 캐리어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 캐리어를 탁 잡았는데 캐리어 잡는 순간 아마 두 가지 감정이 드셨을 거예요. 평생 맡아보지 못한 향을 맡으셨을 거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젤라틴의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는 순간 이렇게 사람이 당황하면 이렇게 딱 얼거든요. 언 예, 상태에서 예. 아마 정유정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에 탁 보니까 그게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물감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의 혈흔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혈흔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셨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택시 기사님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 없는 피해 여성을 살해했는 사건이라고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생업이신 택시 운전도 안 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피해자 범위를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휘슬블로어라 그래서 뭐 국가 내에서 비리가 있을 때 알려준 사람을 보호하듯이 이러한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 범죄 예방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보담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좀 치료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또 굉장히 안타깝게 네. 느껴지는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정유정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보니까 지금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상황이 좀 유치장에서 상당히 평온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 이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주의 기본권의 문제고 예. 뭐 그 사람이 밥을 잘 먹고 그 사람이 잘 잔다는 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앞에 있는 운전기사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무섭고 너무 소스라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정유정의 모습은 사람이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예. 범죄가 저질러지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행동을 달리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범민과 후회와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연민과 동정 때문에 사실 전정반책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분하는 이유가 뭐 정유정이가 밥을 잘 먹고 잘 잔다는 문제가 아니라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과 좀 다른 모습이 아니냐. 저도 뭐 그 정유정 자체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히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택시 기사가 여행 가방을 꺼내주다가 혈흔이 묻은 걸 보고 네. 신고를 하게 됐다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관련해서 이제 검거 당시에 정유정이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이걸 하혈이다 이런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범죄자들의 어떤 답변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를 좀 네, 해낼 네.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혈흔이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이세요? 사실 이게 범죄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런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렁크에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었을 거고 그 안에는 제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때문에 뭐 굳이 그 트렁크 안에 있는 그 뭐 말은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 살인을 했다는
명백하고 현존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도 그러한 혈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나의 내면적인 어떤 병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순간조차도 자기 범죄를 부인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하고 기록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 증거가 없으면 부인합니다. 뭐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분명히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증거를 자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유치장 속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동정이 없는 자기 범행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모습과 더불어 범행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게 피해자의 혈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서 응급차로에서 그 병원까지 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일반인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제가 뭐 사이코패스가 좋다 나쁘다 이게 뭐 정말 이 사람을 교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범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연민 또 자기 범죄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사이코패스에서 가장 중요한 입에 거짓말을 달고 남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그리고 네. 정유정의 모습을 보면서 공분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만 지금의 모습과 좀 거리감이 있어서 머그샷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현행법상 어렵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고 우리 앵커도 많이 보셨지만 우리 법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강력 범죄고 하나는 성폭력 범죄예요. 그것도 그냥 신상 공개, 특정 강력 범죄가 되었을 때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가 잔인하고 피해가 막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과거같이 국가가 신상 공개하는데 무죄가 날 정도의 증거의 다툼이 있을 때 절대로 신상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이미 법 조항에 요건에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가 공공이익입니다. 이 공공이익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 두 번째는 재범의 예방, 재범의 방지, 범죄 예방,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 이 네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신상 공개를 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세 번째 공공의 복리 중에서 국민의 알 권리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는 딱 세 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나이, 그 사람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뭐 제가 매번 나왔을 때 말하지만 고유정이 커튼머리를 하고 나왔을 때 그때 이 신상 공개는 무용지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사실 코로나19 때는 하는 수 없는 거죠. 국민의 방역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럼 국민의 방역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것 저는 할 수 없었다고 보는데 6월 2일 날 정유정이 나오는 시점은 방역법상 우리 보건법상 방역이 다 풀려진 상황,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나온다면 과연 국민은 신상 공개가 왜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예외적인 요건에 그것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상 공개를 하고 그 신상 공개는 그 피의자의 인권에 반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신상 공개는 효과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효과성과 실효성이 분명히 없어서 머그샷에 대한 논의들은 저는 필요하다 보고 이거는 여야가 아마 합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그 피의자의 현재의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잔혹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머그샷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나오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는 어떤 준비와 또 어떤 시행 과정이 있을지는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 한 30초만 더 붙이면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17조일 거예요. 17조에 보면 개인 사진을 만약에 예를 들어 머그샷이 하나 사진이 있고 이게 일반 그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주민등록상의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은 머그샷은 흔히 말해 교정시설에서 필요한 사진이고 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등록적 사진은 우리가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둘 다 찍어놨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법 17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앵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는 머그샷이고 하나는 그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사진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보증이 되어 있는 사진. 둘 중에 이 하나가 반드시 나가야 된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행정안전부
인사진을 원하지 한 2박 3일 자지도 못한 머그샷을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놓은 그 증명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정보법 조정과 플러스 알파 우리 특강법 조정이 좀 필요하면 머그샷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될 듯 하니까요. 네. 문제가 안 될 듯 하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번 사건이 잔혹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라는 음.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도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28점인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점수인지 알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냥 뭐 이게 네. 사이코패스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잔인성을 확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예. 보통 저는 20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이 고위험군이고 예. 보통 30점 이상이 40점 만점이거든요. 30점 이상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아마 딱 그 경계 영역에 걸렸는 것 같아요. 29, 87, 요 사이의 영역. 저희가 뭐 28점이라고 하는데 아직 경찰이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해서 그냥 언론에서 28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니냐. 강호순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연쇄살인범. 예. 그다음에 조두순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와 유사한 점수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사이코패스를 검토하는데 인간의 모든 어떤 그 성격을 네 가지 분면에서 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네 가지 분면으로 판단하는데 첫 번째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네. 그 사람이 거짓말 잘하느냐, 남을 잘 조종할 수 있느냐, 자기의 뭐 엄청난 과시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연민입니다. 동정이 있느냐, 죄책감이 있느냐, 거기에 네. 대해서 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흔히 말해 생활 패턴입니다. 남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느냐, 충동적으로 살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지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고 마지막이 자기의 과거의 전력인데 지금은 정유정은 과거의 전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점이라면 한 분면이 빠졌는데 27점이면 그럼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정유정의 모습은 우리가 보는 또 어떻게 보면 고립된 외톨이로서 아주 이 23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예. 또 한편으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도 저 조사 방법 속에는 저 조사가 나온 점수 속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불구속 송치돼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데 보니까 마약 투약 혐의에서 지금 기존의 5종류에서 2가지가 더 종류가 추가됐다면서요? 이게 하나는 어떤 이게 약물이죠? 예. 제가 뭐 언론에서는 이거 졸람이라고 끝나는 약품인데 뭐 이야기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또 호기심이 가질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알고 있지만 그냥 그때 졸람으로 끝나고 2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할 때 흔히 말해서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미 나와 있네요. 뭐 미다졸람하고 알파라졸람 나와 있는데 하나는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또 하나 쓸 수 있는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알프라졸람은 흔히 말해서 약간 좀 이렇게 진정제, 안정제, 수면제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의료용 마약을 너무 많이 사용했잖아요. 프로포폴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4,400ml를 사용했고 케타민이나 뭐 기타 등등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저 약품들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앵커께 이야기를 꼭 언론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의사가 안 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의사가 안 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의료인들이 이 부분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의료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몇몇 소수의 의료인이겠지만 절대로 이렇게 의료 마약류가 남용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안 쓰게 하면 그리고 그게 일정 용량 범위 바깥에 있으면 안 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이러한 의료용 마약이 얼마만큼 남용되는지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 전체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아인 씨는 이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의료 쇼핑을 하고 그 쇼핑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는 감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무차별적으로 정말 많은 종류의 의료용 마약은 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게 정말 아파서 했다면 용서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연예인은 국민의 꿈과 희망과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많은 꿈을 심어줬겠습니까? 그런
연예인이 그 신뢰를 배반하고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에 비해서는 저는 분명히 가중처벌 받아야 되고 저렇게 많은 프로포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 되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제 프로포폴 하면 무조건 불구속이구나. 예. 4,400ml 해도 불구속이면 나도 불구속이 되네. 저 사람이 불구속이면 우리도 불구속인 거예요. 저 사람이 구속되면 우리도 구속할 수 있지만 그럼 적어도 유아인 씨가 특정 계층의 우리나라의 VIP가 아니라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평등 사회지 절대로 예. 그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유 씨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피해서 출국한 유튜버가 있는데 네네. 이 유튜버가 도피하는 걸 지원했다라는 정황이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앞서 뭐 마약류도 2가지가 네.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소식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앞으로 유아인 씨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십니까?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카인은 사실상 성명 이렇게 공소장을 갈 수 있어요. 성명 불상시에서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의 불상량을 투여하겠다. 이러면 공소 사실 특정한 데서 그거는 무죄가 나오거나 공소기각 판결받을 수 있으면 지금 사실상 의료용 마약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벌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뭐 대마도 지금 하긴 했는데 예. 자기가 원해서 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좀 온정주의적 판단을 하고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저는 심한 게 의료용 마약에 대한 학생들의 남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한다면 유아인 씨에 대한 일벌 100개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 전체 사건에 대한 좀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 법 감정도 반영될 수 있는 향량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와 있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들 다 벌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법원이 적법하고 위법하게 판단하겠지만 형이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처벌 수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